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강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이 개설이 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1년째로 접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지나온 10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일일이 있어도 지켜두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가치투자연구원을 개설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수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10년 전에 썼습니다. 2010년도 11월 25일 날 작성한 글입니다. 자, 이 글을 빨리 한번 읽고 귀찮더라도 꼭 한번 보세요. 읽어보면서 지난 10년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 글을 따로 보실 분들은 카페에 오면은 배우면 행복합니다 게시판에 보면은 이런 제목의 글을 여러분들께서 검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웃나라 일본을 바라보며 느끼는 점이 참 많습니다. 지난 잃어버린 20년을 지나서 이제 30년을 향해 달려가는 일본의 국력 쇠퇴를 바라보며 머지않아 우리 한국도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길어봐야 10년 이내에 우리나라도 전성기의 변곡점을 지나서 하락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실하게 대비하셔서 행복한 삶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래 적었어요. 그때 당시 현재 우리나라 5살 아이들의 인구는 약 40만 명입니다. 이번에 대학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은 67만 명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한 해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약 100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추이를 지켜볼 때 적어도 5년 전에 정부에서는 인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했어야 했습니다. 이 오타가 있네요. 그럼에도 아직도 정부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사태의 심각성은 앞으로도 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남북 대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또 앞으로 정치 일정으로 봐서는 대선도 남아있어 향후 몇 년간 출산율에 대한 뾰족한 대책 마련도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우리나라는 시기를 놓친 듯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써 5년 전에 이미 정책을 시행했으며 그 실효성이 나타나 출산율이 증가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눈에 띄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또한 그 대책의 마련도 지지부진한 상태라 보니 안타깝지만 시기를 놓친 듯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비하고 있고 또 이거를 읽으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점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10년이란 세월 금방 흐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0년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지나고 나서 보니까 10년 정말로 금방 흘러버렸죠. 자, 좀 더 읽어봅시다. 왜 10년인가? 왜 10년이냐면 우리 한민족 역사상 가장 많은 노동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가 앞으로 보았을 때 최대 10년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경제가 불안한 시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마지막 10년이란 말입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한 우리 한국의 경제성장이 앞으로 10년, 올해가 2020년이죠. 2020년부터는 하락기로 접어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하락기로 접어든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런 곳에 들어야 될 적당한 이해는 아닙니다만은 과거 우리는 사회 지도청의 안일한 대책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많은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멀리 보면은 지난 임진왜란 때 율곡 2인은 임난 이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또 조정에서는 일본의 사진도 확인해 가지고 일본 현지 상황을 파악해 보았으나 조정에서는 이에 따른 잘못된 판단으로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으로부터 전국토가 약 7년이란 세월을 유린당하며 국민들은 재산상의 피해, 강간, 살인, 때로는 노예로 잡혀가지고 세계 각지로 팔려갔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잡혀갔는지
세계 노예 시장 가격은 폭락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코하고 귀가 잘려 나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층 또한 한국 미래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크게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 피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이 온몸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준비해 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 스스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사회가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은 34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10년 후면 서서히 대학도 입학할 신입생들이 줄어드니 지금보다도 많이 문 닫을 겁니다. 실제로 요즘 검색해 보면은 대학교 문 닫는 데 많아요. 그리고 유아 및 어린이 관련 업종 종사자들, 예를 들어 보육원, 유치원, 학습지, 학원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노인이 증가하니 노인 관련 업종들이 수요가 발생하며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노인이 증가하니 일본처럼 소비 또한 눈에 띄게 줄 겁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이러한데 현재 여러분들의 사업은, 직업은 향후 10년 후에도 굳건히 현재의 매출을 유지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은가요?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들의 매출이 어땠습니까? 또 직업은 그대로 있었어요? 지금은 서서히 변화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수입원에 대해서, 현재 자산 상태에 대해서 서서히 점검하며 조정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또 대부분의 집에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또 아이들의 미래는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보다는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경제가 발전하고 상승하는 시기를 보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40, 50대 이상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60대, 70대. 그런데 현재 우리 아이들은 잘하면은 평생을 침체되고 하락하는 경제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미래를 위한 준비도 서서히 병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1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절박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지도층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합시다. 10년 금방 갑니다. 실제 금방 갔죠? 주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업, 사업, 아이들의 미래, 10년 후의 가정의 모습, 총체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누구를 믿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준비하셔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부디 잘 준비하셔서 10년 후에도 여전히 카페에서 행복한 만남 가질 수 있는 사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글을 끝낼 때 행복하세요 하는데 이때는 행운을 빕니다 하고 끝냈어요. 자, 이 글을 적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후에도 여전히 카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복한 만남을 가지고 있죠. 자, 10년 전에 이거를 적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재수가 없었죠. 저 글대로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저 글대로 된 것 같죠.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마땅한 대책이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또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은 그나마 경제를 성장하는 시기에 세월을 보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은 경제가 하강하는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불쌍한 친구들입니다. 자, 지난 10년 우리가 경험했던 그 10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 모습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형편이 좀 나아졌어요. 그저 그렇죠. 앞으로 10년은 좀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나온 10년보다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도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곧 지급이 된다 그러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IMF 때 많이 경험하셨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 다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은행들, 삼성전자나 이런 제조업 큰 기업들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저 얼굴 마담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회사 같지만
실제 우리는 지분 구조로 보면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IMF 때 외국인들이 다 잡아먹었어요. 이 IMF 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기업들 많이 잡아먹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잡아먹었습니까? 무디스, 뭐 S&P, 피치 이런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 한국을 투기 등급으로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춰서 자금 조달이 어렵게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을 정말로 헐값에 쭉 갚으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 부채, 가계 부채 늘어나고 있죠. 요거 제가 예전에 예언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외국인들의 소유가 되었어요. IMF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 한국 사람들 거였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기업을 소유하니까 IMF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사는 성과를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예전보다 더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죠. 또 그리고 예전에는 좀 사람들 오래 고용을 했습니다만은 빨리빨리 내보내고 젊은 사람들 설락을 하죠. 실력이 없으면 잘라버리고 경쟁을 유도하고 최대한 빼먹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기업이 점점 이윤에 집착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IMF 전과 후가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기업을 소유해서 이런 사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소유하면 이 정도는 아닐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또 다른 약탈의 빌미가 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이 부동산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착한 임대인이니 많이 이런 이야기 했었지요. 그런데 이 실제 소유권은 국민한테 있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요 소유의 반은 은행 거죠. 반은 은행 거. 어떤 데는 반 더되게 은행 거. 실제 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0억이면 한 6억, 7억은 은행 돈, 한 3, 4억은 내 돈.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 말은 우리나라 국가 부채를 또 가계 부채를 문제 삼아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빵빵빵 예전처럼 떨어뜨려 버리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 또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도 어려워지고 가게도 어려워지고 또 부도도 나고 이렇게 되면 파산하는 데가 늘어나요. 또 사람들이 은행에 대출 내서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떨어져서 괜찮지만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이 가계부채, 국가부채 문제 안 되겠습니까? 이때 외국 애들이 똑같이 IMF 때와 동일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집들,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부동산 소유가 외국 회사들에게 넘어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부동산을 중개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개. 그런데 공인중개사나 투자자산 운영사라든지 일부 또 석사급이나 이런 좀 경험이 있거나 좀 지식이 있는 사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부동산을 사고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물론 돈 좀 주면 돼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해서 부동산을 실제 사고 팔고 해서는 회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동산 임대회사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도 지금 양산이 되고 있고 회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이제 거대 자본이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LH에서 임대 많이 하고 있죠. 그런 LH 같은 회사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럼 지금이 집을 산이 많이 개샀죠. 실컷 가져보세요. 가지고 있다가 이 가계부채, 국가부채가 문제가 되면은 집 한 방에 다 틀립니다. 지금 착한 임대인 개사처 그런 게 있습니까? 나중에 다 이게 10만채, 20만채씩 외국 회사들한테 뚝뚝 넘어가가지고 있으면 그땐 그런 거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럼 외국인 회사들이 영원히 우리나라 집 가지고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또 이미 금융공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자산 유동화 정권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하나를 갖다가 한 회사에서 사서 그걸 유동화 시켜버려서 집을 살려면 사람들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니까 은행은 예금은 얼마 안 되니 그걸 채권을 해서 팔아본다 이 말이에요. 주식처럼. 그러면은 임대 수익이 연 한 5%, 6% 나온다 그러면 그 임대 수익을 보고 차라리 은행 예금보다 나으니까 이거 해라고 다 팔아보고 또 외국 자본은 또 한국에서 돈 빼먹고 유유히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IMF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털리고 국가부채,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털릴래도 뭐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봐요. 인구 구조가 좋지 않죠. 게다가 지금 사회지도청이 지금이 무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무능했었고 10년간 계속 무능했었고 무능했습니다. 사회지도청이 똑바로 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었겠어요. 만약에 정말로 사회지도청이 똑바로 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구조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 10년보다 앞으로 10년은 훨씬 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 이런 상태 있죠.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어차피 국가가 무너지면 국민이 무너지는 것도 참 마찬가지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 되면 정말로 뭐 이민을 생각해야 되고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속에서 우리가 뭐 탈출을 한다거나 이 나라에 살더라도 뭔가 좀 지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집도 없고 나중에 회사도 없고 이래 되면 진짜 빈털터리게 되면 정말 어렵겠죠. 지금 이렇게 돈이 막 남발되듯이 나오는 이 시기가 그나마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으로 직진하겠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현재 이렇게 늘어나는 국가 부채 그리고 늘어나는 가계 부채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부채로 인해서 국가신용평가사가 한국 신용등급을 낮춰가지고 한국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면서 기업이고 다시 한번 주가를 빵 떨어뜨리고 이렇게 신용경색을 만들어서 부도위기로 내버려 가지고 부동산들 한 방에 조아갈 수도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그 험난한 풍파가 지금 우리 앞에 딱 남아있고 우리 아들, 딸들이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기업도 외국인들 소유, 집도 외국인들 소유, 우리 한국의 사람들 한국에 살면서 외국 기업에 다니고 또 한국에 살면서 외국인들한테 돈 주고 뭐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약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쟁보다 더한 거예요. 옛날에는 식민지 개척에서 전쟁으로 뺏들었지만은 요즘 금융으로 와서 이렇게 뺏듭니다. 이게 노예지 뭐가 달라요. 굉장히 앞으로 10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지난 10년간 여러분들께 제가 올려드린 글이 4171입니다. 오늘까지. 1년 365일이기 때문에 10년 하면 3650개가 됩니다. 제 글을 하나씩 읽어도 딱 10년 동안 읽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보다 3650개보다 더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방대한 자료를 카페에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글 올리는 거 책 좀 내보자고 저한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권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책 딱 한 권만 내고 딱 스톱해버렸어요. 더 이상 안 냈습니다. 책을 내도 굉장히 많이 내서 돈벌이를 할 수 있었겠죠.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인터넷에 게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아마 제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한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그때 댓글을 다신 분들이 315명이 됩니다. 아마 심각했다, 뭐 장난삼아, 아니면 그렇겠네요. 어떻게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이분들 지금 와서 이 댓글 다신 분들은 이 게시글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 어떤 게시글을 달았는지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됐는지도 스스로 한번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난 10년을 정말로 그냥 생각 없이 보냈다면 앞으로 10년은 진짜 생각 없이 보내면 안 됩니다. IMF 때 우리나라 기업이 뺏겼다면 지금 부채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뺏길 수 있는 빌미를 분명히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인구 구조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든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준비 잘 해야 될 겁니다. 자, 앞으로 10년 잘 한번 해보자고 제가 여러분들께 글을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잘 될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10년간 그래갖고 10년 후에도 여전히 만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도 저하고 여전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을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하는 데까지는 저는 한번 최선을 다해 볼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제가 정부 욕하는 거 가지고 짜증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하도 세상 편가르기가 많아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10년 전에도 욕하려면 욕했고 지금도 욕하려면 욕하고 있어요. 똑같이 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0년간은 욕해도 별말 안 터니 요즘 욕하면 내한테 대던 사람 셀비렸어요. 제가 왜 욕합니까? 나라 사람이 국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꾸 그래 만들기 때문에 제가 욕하는 거예요. 안타까웠어. 아무쪼록 국가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재 우리가 다가올 불행의 씨앗을 만덕을 낸지도 모르고 이 부채 폭탄 만덕을 낸지도 모르고 현재 지금 살기 어려우니까 좀 더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분명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준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